똑똑 저는 지도 교수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엄청 떨리더군요. 반드시 지도 교수님께 장학금 추천을 받아야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으니 말입니다.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고 이내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앉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는데 잠깐 정신을 잃고 말았죠. 세상을 다 꿰뚫는 듯한 통찰이 담긴 듯한 이지적인 눈빛, 손짓에서 느껴지는 내면적인 우아함, 찰랑이는 검은색 머리카락은 교수님의 우아함을 한껏 더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부류의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분위기까지 정말 완벽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유난히 더 아름다워 보이셨죠. 저는 교수님을 빤히 바라봤죠. 그러더니 이내 얼굴을 살짝 붉히시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오래 빤히 쳐다보는 것은 실례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의 어째서인지 조금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야 오늘 화장을 했으니까요. 예. 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그야 교수님은 워낙 화장 안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수수하고 예쁘셨기에 남학생들이라면 교수님을 한 번도 짝사랑해보지 않은 남학생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쩐 일로 화장을 다 하신 거예요? 그야 정말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어쩐 일이 있길래 화장까지 하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민호 학생이랑 상담 일정이 있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에 저는 짐짓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말문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슬쩍 보시더니 이내 말하셨죠. 장난이고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에 저는 남자친구분 만나러 가나 싶었죠. 그런데 제 그런 생각을 읽으셨는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키워요. 그러니까 이건 짐짓 고민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요. 네, 가족 식사. 딱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셨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보다 이제는 슬슬 본론을 꺼낼 차례였죠. 우수 장학생 장학금을 받아야만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지도 교수님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교수님은 원체 추천서를 써주지 않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학금 때문에 제 추천이 필요한가요?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교수님의 표정이 굳기 시작하시더군요. 역시나구나 싶었습니다. 워낙 칼 같으신 분으로 유명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 일타 강사라는 꿈도 날아가니 말입니다. 그야 대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같은 고졸 신분으로 말입니다. 그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든지 라고 했나요? 그의 교수님의 눈이 가늘어지셨죠. 조금 무서웠습니다. 정말 뭐를 시킬지 모르겠으니 말이죠. 지금 교수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워낙 악독하시기로 정평이 나신 분이셨기에 장미라고 불리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실상은 가시가 가득 박혀 있어 만지면 너무나도 아픈 꽃 말입니다. 그에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서 말했죠. 네, 정말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교수님이 희죽 웃으시더군요. 제게 무엇을 시킬지 상상하시는 게 상당히 즐거우신 듯 했죠. 대체 내가 뭘 하게 될지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뭐든지 감수해야만 했죠. 여기서 대학교를 중퇴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정말 그게 무엇이든 감수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나중에 밥이나 같이 먹죠. 네? 나중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고요. 제가 부르면 나오세요. 그의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냥 밥이나 한 번 먹으면 끝인지.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던 교수님이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말이죠.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교수님이 조금 볼을 붉히시며 개미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때 설마 싶었죠. 설마 나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저러시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저와 교수님의 나이 차이는 자그마치 20살이나 되니 말입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저 같은 꼬맹이가 남자로나 보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영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밥 한 번만 같이 먹으면 된다니 제 입장에서 굴러 들어온 복을 놓칠 이유는 없었죠. 저는 교수님의 제안을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시는 거래일 텐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만족스러운 웃음을 씩 지으시더군요. 이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요. 그에 제가 빤히 바라보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도 교수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에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드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죠.
무슨 영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제게 주셨죠.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잘 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한 통 왔죠.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셨습니다. 이 어미 병원비 때문에 등록금도 못 내줘서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정말 너무 미안하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아버지의 월급의 대부분이 어머니의 병원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갓 중학교에 들어간 동생까지 돈 나갈 일은 산더미인데 거기에 제 등록금까지 내줄 여력은 없었죠. 소득 분위는 높게 잡혀서 국가 장학금도 못 받는 상황이어서 저는 반드시 지도 교수님의 추천이 필요한 우수 장학생 장학금이 필요했었죠.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괜찮아.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이내 전화를 끊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꿈을 포기해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건 오늘 지도 교수님이 왜인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화장도 하시지 않던 분이 그냥 화장도 아니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죠. 그뿐 아니라 왜인지 저를 보고 수줍어하시는 듯한 모습도 느껴졌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죠. 지금 저에겐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말입니다. 우수 장학생 장학금을 위해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 말고도 필요한 게 많으니까요. 모든 과목의 학점이 반드시 4점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수 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죠. 어느덧 중간고사까지는 일주일이 남은 시점이었죠. 옆에 제 친구 녀석이 오더군요. 너 시험 공부는 좀 했냐? 그에 저는 아니라고 말했죠. 최근 어머니가 아파지시면서 동생 학비는 제가 내줬어야 하니까요. 저는 알바를 해서 동생의 학비를 내주었죠. 밤에는 대리기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는 녀석이 참 웃겼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번에 시험 범위 엄청 많던데 다 할 수 있겠어?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는 다 할 만했지만 이 과목이 문제였죠. 한 과목은 지도 교수님의 과목이었고 다른 한 과목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파워가 세기로 소문나신 김보경 교수님의 과목이었죠. 아무리 봐도 일주일 안에 다 하기 불가능한 분량 같아 보였죠. 하지만 불평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기간을 정말 불태웠죠. 정말 뒤돌아봐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죠. 그 덕분인지 시험을 치고 나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꽤 괜찮게 친 듯 했으니까요. 어느덧 마지막 한 과목인 김보경 교수님의 과목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 시험이었죠. 저는 제일 강의실에 가서 먼저 요약본 노트를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군요. 제 이번에 이수정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셨다던데. 뭐? 누구? 음성이 들렸죠. 녀석은 학교에서 상당히 쓰레기로 유명한 녀석이었습니다. 집안이 잘 사는 걸 이용해서 신입생 여자들을 꼬셔서 멋있는 한강뷰 자취방에 데리고 가는 걸로 유명한 녀석이었죠. 하지만 이수정 교수님께만큼은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그야 통하겠습니까?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결국 녀석은 이수정 교수님만큼은 정복하지 못했고 어느새 그 감정이 짝사랑으로 변질되어 있었죠. 집도 못 살고 외모도 별로인데 대체 뭘 보고. 녀석은 저를 대놓고 씹었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지금 시험을 잘 봐서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뒤에서 쿡쿡 찌르는 느낌이 느껴지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녀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딴청을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등에서 쿡 찌르는 감각이 느껴지더군요. 그에 제가 뒤를 돌아봤죠. 녀석은 여전히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죠. 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 죽기 싫으면. 지금 제 상황은 너무나도 간절했으니까요. 여기서 만점을 받아야만 학점을 4점 넘겨서 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 말에 녀석의 눈이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내 시험 종이 울렸죠. 시험이 시작되자 녀석의 음성도 조용해졌죠. 잘 넘겼다 싶었습니다. 시험 문제도 전부 제가 공부한 곳에서 나오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답안을 적고 제출하려는 순간 뒤에서 음성이 들렸죠. 교수님, 고발할 게 있습니다. 녀석이 손을 쩍 들고서는 말하더군요. 순식간에 모두의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죠. 앞에 있는 학생이 컨닝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무슨 컨닝이라니요.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자 녀석이 갑자기 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이내 손을 빼더군요. 거기서는 이 과목의 공식이 적혀있는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 충분하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이건 분명히 녀석이 넣어버린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교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없는 입장이죠. 결국 저는 시험이 끝나고 김보경 교수님의 상담실로 따라갔죠. 눈을 날카롭게 뜨신 채로 말하셨죠.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백하면
자퇴는 면하게 해주마. 컨닝했지? 그의 옆에 있던 녀석이 희죽 웃더군요. 그야 녀석이 이미지 메이킹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으니까요. 자기보다 강한 김보경 교수님한테는 엄청나게 성실한 학생 이미지로 잘 이미지 메이킹을 했죠. 그에 반해서 저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학생 거기다가 녀석에 비하면 지방까지 형편이 없었죠. 컨닝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야? 김보경 교수님은 제 말은 절대 믿지 않고 녀석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믿었죠. 녀석은 심지어 학생회 회장까지 하는 녀석이니 녀석의 말에는 상당한 신뢰성이 생기는 게 당연했죠. 이대로는 제가 절대 못 뒤집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강의실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의 녀석의 표정이 살짝 굳은 게 느껴졌죠. 하지만 다음 김보경 교수님의 말에 녀석은 안도한 표정을 짓더군요. 네가 경찰이야 뭐야? 무슨 CCTV를 돌려봐. 장난하니? 김보경 교수님께서는 인상을 와락 찌푸리며 말하셨죠. 그야 김보경 교수님은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옆에 있던 녀석도 그걸 보더니 킥킥 웃더군요. 아마 전부 다 계산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이겠죠. 상당히 영리한 녀석이니까요. 결국 저는 일방적으로 추궁당하기만 하고 방을 나왔는데 전화가 울렸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괜찮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한테도 벌써 연락이 간 상황이었죠. 안 그래도 아프신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리게 만들 수는 없었죠.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진짜로?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아들, 이 몹쓸 몸이 빨리 죽든가 해야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죠. 하지만 막상 괜찮은 척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죠. 그야 집안도 인맥도 없는 제가 김보경 교수님을 상대로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학교 벤치 구석에 앉아서 끄끄 울고 있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옆을 슬쩍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수정 교수님이 계셨으니까요. 무슨 일인데요? 말해봐요.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말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수정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야 말한다고 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아직 정교수가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죠. 그에 비해서 김보경 교수님은 이 학교에 엄청 오래 있으신 원로 직책에 있으신 분이었죠. 그런 이수정 교수님께서 김보경 교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무엇보다 저 때문에 김보경 교수님과 대립각을 세우셔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괜히 말해봤자 슬픔만 나누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죠. 말없이 혼자 울다 보면 가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수정 교수님은 계속 가지 않고 옆에 있으셨죠. 대체 왜 계속 옆에 있으신 겁니까? 그에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대체 왜 계속 옆에 있어 주시는지 말이죠. 글쎄요. 그쪽 학생분이 좋아서? 피식 웃으며 말하시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셨으니 말입니다. 이내 아차 싶으셨는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시더라고요. 농담이고 저한테 말해봐요. 제가 혹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알아요? 팔짱을 켜고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는데 저도 그녀의 환한 웃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죠. 웃은 거죠. 웃었으면 말해야 돼요. 그에 저는 교수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입니다. 컨닝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라고요. CCTV를 보면 해결이 될 텐데 도저히 보여주려고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에 이수정 교수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시고 화를 내주셨죠. 아니,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고마웠죠. 이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힘든 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안이 되더군요. 그에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일어섰죠. 어디 가요? 그야 당연히 이제 집에 돌아가야죠. 어차피 여기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정 교수님의 표정은 무언가 달랐죠. 저를 꼿꼿이 쳐다보시며 말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입 교수라고 한들 저도 정교수예요. 저만 믿어요. 말뿐이지만 고마웠죠. 물론 두 분 다 같은 정교수 직급이긴 하나 경력 차이가 상당했죠. 김보경 교수님은 지지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인맥도 상당히 넓으시죠. 만에 하나 이수정 교수님이 김보경 교수님을 들이받기라도 한다면 어떻게든 제 상황이 해결이 되긴 할 테지만 교수 사이에서는 하극상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겠죠. 왜 그런 일까지 감수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체 뭐라고 그렇게 꾸벅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타 강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10대 시절 전부 다 버려서 한국대학교에 왔습니다.
을에 그 나이대라면 하는 풋풋한 연애, 일탈의 추억 그런 것들도 저는 전부 버리고 공부에만 올인했죠. 그래서 한국 대학교에 올 수 있었죠. 정말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해서 졸업만 하자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오늘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한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돈도 백도 없는 제가 죄인이죠.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하숙집을 나서려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학생, 이번에 돈 안 들어왔더라.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밀린 것만 2달째야. 더 이상 나도 봐주기 힘든 거 알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연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돈이 없다 보니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더군요. 정말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일타 강사가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 꿈은 너무나도 멀었죠. 그 꿈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것부터 좌절이 되게 생겼는데 말이죠. 매번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만 달고 살았지만 그 말도 이제 끝이겠군요. 오늘부로 저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야 장학금을 못 받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학교로 나갔는데 평소와 달리 상당히 시끌벅적하더군요. 학생들은 우르르 몰려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대체 뭔가 싶어서 가봤는데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수정 교수님과 김보경 교수님 두 분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교수가 되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김보경 교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신임 교수가 자기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당히 큰 스크래치였겠죠.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집안에 백 좀 있다고 걔 말은 철석같이 믿고 반대쪽 말은 믿지 않고. 이게 진짜 뚫린 입이면 다 인 줄 아나.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말하셨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이 까기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신 듯 하셨죠. 그러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허위 유포 사실로 고소 가능한 거 알지?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이수정 교수님이 삐질 땀을 흘리셨죠. 그야 이수정 교수님의 집안은 정말 평범했으니까요. 보통 교수라면 집안에 돈이 많아야 가능한데 이수정 교수님은 집안이 평범하신데도 불구하고 투잡까지 뛰시면서 열심히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교수가 되신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김보경 교수님의 집에는 상당히 돈이 많죠. 정말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이수정 교수님께 출혈이 너무 심할 것은 뻔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거 보면 되겠네요. 뭐? CCTV 말이에요. 그거 보면 되겠네요. 그의 김보경 교수님이 픽 웃더군요. 너 그거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지? 만약에 정말 커닝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교수직 사임할게요. 그의 주변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아무리 그래도 교수직 사임이라니요. 너 지금 제 말 믿고 그러는 거니? 김보경 교수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셨죠. 사실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하지만 이수정 교수님은 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시지 않는 듯 했죠. 나를 왜 저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건지 정말. 네, 그러니까 당장 보자고요. 그 말을 끝으로 김보경 교수님과 이수정 교수님과 저는 같이 CCTV실로 갔죠. 이수정 교수님께서 교수직까지 거셨는데 거기서 뺄 수는 없었죠. CCTV실 밖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CCTV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죠. 그에 김보경 교수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컨닝을 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건 주머니였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녀석이 무언가 종이를 구깃구깃 하더니 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죠. 그걸 보고서 김보경 교수님의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저를 보며 씩 미소를 지으셨죠. 김보경 교수님은 이제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뒤에서는 학생들이 잔뜩 지켜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간고사 점수는 원래대로 만점으로 해주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제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수정 교수님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이시지 않았죠. 아직 안 끝난 게 있잖아요. 그의 김보경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죠. 이 학생한테 사과하셔야죠. 이 학생의 말은 전혀 믿지 않고 다른 학생의 말만 믿은 거 아닙니까? 그의 김보경 교수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셨죠. 김보경 교수님은 상당히 엘리트 의식이 심하신 분이셨죠.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놈한테 사과를 한다는 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게 분명했죠. 사과 안 하세요? 게다가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사과를 하기라도 한다면 김보경 교수님의 자존심에는 굉장히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는 것이죠. 그러면 형사소송이나 언론의 제보나 전부 다 할 텐데 괜찮으세요?
그의 김보경 교수님이 흠칫 놀라셨죠. 분명 이 일이 크게 퍼지면 본인이 손해니까요. 이내 지금 잠깐 자존심을 굽히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셨는지 이를 빠득 가시며 제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였죠. 김보경 교수님이 제게 고개를 숙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이수정 교수님 평판이 엄청 안 좋아질 텐데.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시지 않는지 저를 보며 씩 웃으셨죠. 결국 그렇게 사건은 무사히 일단락이 되었죠. 저는 수업이 모두 끝나고 이수정 교수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내 교수님은 저인 걸 확인하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죠. 무슨 일로? 그에 저는 손에 들려있던 레스토랑 식사권 하나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조촐하지만 감사 인사입니다. 그의 이수정 교수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역시나 너무 형편없는 보답인가 싶었죠. 그야 당연했던 게 이수정 교수님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고작 이런 식사권을 선물이라고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뒤로 돌아서려 했죠. 나중에 밥 한 끼 하면 된다는 말을 정말 곧이곧대로 믿고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한 거니 말입니다. 그렇게 걸음을 돌리려는데 제 팔목에서 너무나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죠. 돌아보니 이수정 교수님이 제 팔목을 잡고 계셨습니다. 왜인지 상당히 기쁘신 표정을 지으시며 말이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당장 가죠.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죠.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이거면 된다고? 이내 같이 나가려는데 뭔가 아차 싶으셨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가 있어요. 저 뭐 좀 준비 좀 하고 갈게요. 무슨 준비를 하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먼저 가 있기로 했죠. 레스토랑 전경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야 당연한 게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마련한 식사권이니까요. 이렇게라도 대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계속 걸려왔죠. 저는 급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월세 밀리면 3개월째야. 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니, 아주 고소를 해버릴 테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하숙집 아주머니의 엄청난 호통이 이어졌죠. 하숙집 아주머니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숙집이 유일한 돈줄인데 3개월이나 밀리고 있으니. 그분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게 당연했죠.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이해해 주실 이유는 전혀 없었죠. 본인도 상당히 힘드신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하이힐 소리가 들렸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고혹적인 눈빛에 우아한 걸음걸이 찰랑거리는 흑발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제가 알 리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입이 떼졌죠. 여기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이수정 교수님이셨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꾸미신 듯했죠. 그런데 이렇게 꾸미시니까 정말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우셨습니다. 들어가죠. 네. 저는 들어가면서 넌지시 말을 꺼냈죠. 오늘도 끝나고 가족 식사했어요? 그의 그녀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말했죠. 아니요. 이 약속이 끝인데요. 그 말은 제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죠. 원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설마 교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내 저희는 맞은편에 앉았죠. 생각보다 꽤나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히 고급진 스테이크가 나왔죠. 보는데 정말 군침이 흐르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확실히 돈이 좋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는 상당히 뻘쭘한 상황이 펼쳐졌죠. 저는 스테이크를 엄청 울퉁불퉁 썰고 있었으니까요. 그야 이런 곳에 와봤어야죠. 그에 비해서 이수정 교수님은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계셨죠. 이내 이수정 교수님은 제게 힐끔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아마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하실 게 분명하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걸 보고서는 마치 새삼 귀엽다는 듯 피식 웃으시더군요. 그거 줘봐요. 저는 멍하니 그 스테이크 접시를 건넸죠. 그러더니 이내 이수정 교수님께서 제 스테이크를 하나하나 잘게 썰어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기 내가 다 썰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 뒤로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비싼 돈 주고 스테이크를 먹는 이유가 있더군요. 그런데 왜인지 이수정 교수님은 제게 할 말이 있으신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저를 보고 계셨죠.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습니다.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면서 그 통화를 들어서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내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들었던 통화 말입니다. 제 표정이 굳었죠. 그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었던 부끄러운 사정인데 제 표정을 보더니 이수정 교수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셨죠. 그게 그러니까 놀리려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꺼낸 게 아니라 마침 저희 집에 방 하나가 비어서요.
얼굴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죠. 그걸 대체 왜 저한테 말하는 건지 너무나도 의아했죠. 그의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요. 네? 돈도 안 내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교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고맙겠죠. 저는 지금 당장 쫓겨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살 곳이 생긴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다른 건 다 차차해 두고 그렇게 되면 숙식을 공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엄청나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 말입니다. 저야 남자라 괜찮겠지만 아직 미혼이신 여 교수님께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소문일 게 분명했죠. 교수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죠. 괜찮아요. 교수님은 그런 것마저도 다 미리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신 것이었죠. 대체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건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저를 위해서. 저는 너무 염치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호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차를 끌고 오셨죠. 상당히 소형의 차였습니다. 교수님의 벌이에 엄청나게 검소하신 차였죠. 이내 저는 차를 탔습니다. 저희 둘은 같이 교수님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죠. 안에서는 상당히 묘한 기류가 흘렸죠. 괜히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교수님이 저를 좋아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호감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이런 교수님이 싫지는 않았고 말이죠. 그야 이렇게 예쁘시고 지적인데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죠. 6층이 눌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긴 정적이 흘렀죠. 정말 숨소리만이 그 엘리베이터 안을 채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는 음성과 동시에 저희는 내리고 602호로 들어갔죠. 상당히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안방 한 개, 거실 한 개인 구조였죠.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자게요? 당연히 여기서 자야죠. 제가 안방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일러 안 돼서 많이 추울 텐데. 확실히 좀 춥긴 했죠. 겨울철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늦은 밤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자는 게 맞죠. 안방에 전기 매트 깔려 있어요. 그에 저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죠. 어떻게 제가 교수님을 여기 재우고 제가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양심이 없는 거죠. 교수님도 그의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퀸 사이즈라 서로 닿을 일 전혀 없는데. 그의 제 표정이 굳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 저를 슬쩍 보더니 이내 도도도 안방으로 가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신 거죠. 그렇게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잠이 엄청 잘 오더군요. 확실히 춥고 불편하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하숙집 때에 비하면 오히려 천국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정말 푹 잤죠. 그런데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죠. 그쪽을 보니 교수님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난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시며 말하셨죠. 깼어요? 그에 저는 네라고 대답했죠. 지금 광경이 너무 의아했으니까요. 대개 킹크랩의 온갖 산의 진미들이 전부 요리 재료로 들어갔죠. 오늘 혹시 총장님이라도 오나 싶었죠.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요리하실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원래 요리를 안 좋아하셔서 시켜먹는 걸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에 제가 물어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이랑 같이 먹으려고 요리한 건데요. 네? 그에 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저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요리를 해주신다니요. 제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자 저를 끌어서 의자에 강제로 앉히셨죠. 그러면 먹죠. 후후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게 현실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봤지만 너무 아프더군요. 여기는 현실이 맞았습니다. 너무 황당스러운 광경이었지만 제 배는 너무나도 고팠죠. 일단은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요리 원래 안 하시지 않아요? 이수정 교수님은 원래 일 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 쓰는 걸 싫어하셔서 요리나 설거지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부터 잘했어요. 제 꿈이 현모양처니까 말이에요. 후후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이셨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저런 말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먼저 식사를 끝내고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그의 교수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못 타고 가려고요? 걸어서 가야죠. 그야 여긴 대중교통도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1시간 정도만 걸으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교수님의 차를 타고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이 퍼질지 모르는데요. 내가 차 태워줄 테니까 타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하다 싶었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에 제가 한사코 거절하려는데 교수님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단호하셨죠. 타고 가요. 지금 걸어가면 감기 걸려요. 밖에 엄청 추워요.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저는 타고 갔죠. 그래도 저쪽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세워달라고 해서 저는 거기서 걸어갔죠. 내려서 걸어가는 내내 그 생각이 나더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나를 좋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아니라면 일개 학생에게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학교 앞 한참 앞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학교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걸어가는데 옆에서 수군대는 음성이 들리더군요. 제가 방금 내렸던 차 수정 교수님 차 아니야? 수정 교수님의 차는 워낙 유명하셨으니까요. 원래 교수님들의 차는 보통 외제차에 고급 세단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수정 교수님의 차는 원체 평범했으니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벌이에 맞지 않아서 학생들의 관심이 한 번에 확 쏠렸었죠. 그래도 별일이 있겠거니 싶었죠. 뭐 본 학생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었죠. 이수정 교수님의 차에서 제가 내린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별의 별말이 다 나오더군요. 저번에 이수정 교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게 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그렇다부터 해서 사실 둘이 같이 산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군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진 걸 떠나서 별 해괴한 소문들이 다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저야 남자라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수정 교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실 만한 소문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진원지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전에 이수정 교수님 때문에 엄청난 망신을 받던 김보경 교수님이시겠죠. 저는 곧장 김보경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죠. 왜 그랬냐고. 그러자 김보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했다고? 나는 모르는 일인데. 피식 웃으며 제게 말하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눈빛에서 알 수 있었죠. 본인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주먹이 꽉 쥐어졌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 있긴 하군요. 바로 제가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소문의 당사자가 사라지면 금방 흥미를 잃고 소문은 사라질 테니 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학원에서 오퍼가 왔던 상황이니까요. 거기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대학교 중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길이 보이겠죠.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졸업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수정 교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야? 최근에 교수님과 친해지다 보니 말까지 놓게 되었죠.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정 교수님은 상당히 놀란 눈치셨죠.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죠. 그건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잖아. 전곡을 찌르셨죠. 사실 그 일은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게 최적이었죠.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학원 경력을 계속 쌓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본격적인 학원 강사 태클을 타는 게 정석적이었죠. 그걸 이수정 교수님께서도 모르실 리가 없었죠. 이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너는 계속 학교 다녀야지. 제가 왜 나가려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죠. 난 정말 상관없으니 너는 계속 다녀. 저런 소문쯤이야 뭐 아무렇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죠. 그야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대체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습니다. 결국 수정 교수님을 떼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잠깐 보죠.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응. 교수님은 신난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셨죠. 조금 뒤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저는 사람 없는 공터에서 수정 교수님과 단둘이 있었죠. 저는 수정 교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좋아하죠? 그의 수정 교수님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셨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엄청 더듬으시며 제대로 말을 못하셨죠. 그러다가 이내 저를 보더니 크게 심호흡을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응, 좋아해. 역시나였죠. 수정 교수님은 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걸 감수하신 거였죠. 제가 대체 뭐라고 저렇게까지 해주시는 건지 정말. 눈물이 픽 날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빨을 꽉 깨물었죠. 정말 너무 하기 싫은 말이지만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수정 교수님이 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 제발 그만해주세요. 어? 솔직히 말하면 소름 끼쳐요. 교수님이 지금 제 상황이라고 상상해봐요. 20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다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겠어요. 아,
그의 교수님이 이빨을 꽉 깨무시더라고요. 그렇게 당차시던 교수님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국 교수님도 한 명의 가녀린 여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제 말을 끝으로 수정 교수님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정 교수님이 살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진 말에도 불구하고 수정 교수님은 저를 잡으려고 하셨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소름 끼칩니다. 선생님으로 따지면 60대 할아버지가 좋다고 들이대는 거랑 똑같다고요. 제 심정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의 수정 교수님이 눈물을 찔끔 흘리셨죠. 미안하구나.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좋아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끄끄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서 수정 교수님과 관계를 매듭을 지어야만 하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학교는 휴학계를 내고 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했죠. 그러던 와중 하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수정 교수님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교수 계약에 실패했다고요. 다른 학교와도 재계약에 실패해서 현재는 교수직을 맡지 못하고 시간제 교수를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실적 부족이지만 사실 그 근원의 이유는 누구보다 제가 알 수 있었죠. 바로 김보경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에게 손을 써서 수정 교수님을 매장시켜버린 것이겠죠.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면 그때 그렇게 모진 말은 하지 말걸.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 교수님 옆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수정 교수님의 옆에 있을 자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만 교수님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열심히 일에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학원에서 고등학교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갑자기 학원 원장님께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니 꼭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죠. 그리고 이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치동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신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분은 저를 보더니 씩 웃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이내 자리에 앉았죠.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원장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저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동네 학원에서 계속 있다가는 꿈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죠. 반드시 대치동에 가야 일타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학원 원장님의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은 모르시는지 아무 말도 없이 음식만 먹기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이내 제 간절한 표정을 보시더니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며 제게 하나 팜플렛을 주시더군요. 저는 이내 그걸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3달 뒤에 강사를 공개 채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선생님이 계신 학원 원장님과 아는 사이라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만으로는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었죠. 이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잘해야죠. 그래야만 최고의 정점에 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현실에 계속 안주하실 건지 아니면 도전을 해보실 건지는 그쪽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서 학원 원장님은 식사 자리에서 나가셨죠. 원장님의 말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지금 동네 학원에서 계속 지낼지 아니면 지금 동네 학원을 포기하고 모험을 해볼지였죠. 정규 채용 면접은 3달 뒤였기에 지금부터 교재 작업과 교수법을 완벽히 대치동 스타일로 탈바꿈을 해도 아슬아슬했죠. 3달 내에 완전히 스타일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원을 나가야만 하고요. 쉽지 않은 선택은 맞습니다. 지금 학원도 상당히 괜찮은 벌이이니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자리가 없을 게 분명할 정도로 좋은 자리였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안주하는 삶을 살죠. 하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수정 교수님을 끌어올려드릴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타 강사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지금 학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어서. 그러자 원장님께서 피식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잘 선택했네. 나도 자네가 이 동네 학원에서 썩을 인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야. 넓은 세계로 가서 자네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게나.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자네는 다시 내 열정에 불을 붙여주었네. 하루도 쉬지 않고. 매번 학원에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지 연구하고
항상 개선점을 찾고 밤낮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의 어릴 적 시절이 떠올라. 나는 거기서 현실에 안주하는 선택을 했지만 자네는 다르길 바라네. 내가 꼭 지켜보겠네. 나 대신 꿈을 이루어 주게나.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는 정말 미친 듯이 교수법과 교재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몰입했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교재 작업을 시작하고 눈이 감길 때 즈음에는 책상에 엎어져 잠을 잤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즐거웠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교수님을 데리러 가고 싶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3달이 지났죠. 저는 대치동에서 가장 큰 대형 학원 앞으로 정장을 빼입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죠. 죄다 한국대 졸업은 기본의 기타 스펙도 어마어마했죠. 그에 비해서 저는 대학교 중퇴의 한일이라고는 평생 학원일밖에 한 게 없죠. 이내 저희는 5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면접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정중앙에는 원장님께서 앉아 계셨고요. 한번 호명이 한 번이 나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강의였습니다. 한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의 집안도 엄청나게 빵빵했죠. 제 동네 학원 경력과 달리 대치동에서 몇 년 동안 대형 강의를 진행한 이력도 있고요. 확실히 이력대로 훌륭한 강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원장님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다음 그에 한 번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죠. 그야 그렇게 완벽한 강의를 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어 2번의 강의도 사작되었죠. 한 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오고 대치동에서 대형 단과를 몇 년 진행한 경험도 있었죠. 강의도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장님의 표정은 영 좋지 않으셨죠. 원장님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옆에 있던 감독관들도 말을 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어느덧 마지막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빛나지 않던 원장님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셨죠.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 중퇴에 변변치 않은 동네 학원 강사 몇 년 한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말이죠. 저는 칠판 앞으로 서서히 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제 다리도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죠. 정말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러더군요. 저렇게 떠는데 무슨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3,000명 앞에서 강의하면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저는 이내 칠판 앞으로 나갔죠. 그런데 왜인지 그때부터 에너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이내 분필을 잡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무아지경의 경지에 빠졌죠. 제가 강의를 하는 건지 강의가 저를 하는 건지 모를 지경으로요. 그렇게 엄청난 몰입의 경험을 겪었죠. 정말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쁜 표정으로 저는 강의를 마쳤죠. 애매한데. 다른 감독관들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강사들에 비해 애매하긴 했죠. 완성도 면에서는 뒤처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쟤 뽑아. 하지만 왜인지 원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셨죠.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앞에 쟁쟁한 사람들을 놔두고 저를 뽑는지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못 이기고 천재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는 말 모르는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만. 뭐든지 저렇게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잡는 법이지. 원장님께서 만족하신 표정으로 씩 웃으며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저는 결국 뽑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다른 사람들은 저를 시기 어린 표정으로 쳐다봤죠. 당연하죠. 한국대 졸업에 대치동 경력까지 몇 년 동안 쌓은 자기들이 대학교 중퇴에 어디 동네 학원 강사 경험이나 몇 년 있는 녀석에게 밀린 셈이었으니 말입니다. 원장님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악담도 퍼붓고서는 학원 밖으로 나갔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뽑아주신지 말입니다. 이내 원장님과 1대1 면담 시간이 되었죠. 저를 뽑아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나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를 뽑아주신 건지.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됩니다. 괜찮아. 자네는 그대로만 해. 네?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다른 모든 걸 뛰어넘는 재능이니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가셨죠.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과 다르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그런데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걸 느꼈죠. 무언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원장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걸 뛰어넘는 재능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엄청나게 몰입해서 즐기기 시작했죠. 그러니 놀랍게도 비어있던 강의실이 점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죠.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과정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뒤부터는 1탄이 2탄이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의하는 것에만 완전히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 반에 인원이 가득 다 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제 라이브를 TV로 송출해서 보는 방까지 생겨났죠. 그렇게 유명해진 형광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인강시장에까지 진출을 했고 저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드디어 제가 그렇게 바라던 꿈을 이룬 것이었죠. 이제 돈이라면 정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펑펑 벌게 되었죠. 제가 돈을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쌓이기 시작했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빠진 기분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수정 교수님이 제 옆에 없었던 것이었죠. 다른 게 다 있어도 그분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곧장 수정 교수님을 찾아 나섰죠. 아직도 한국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겸임 교수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제 자가용을 끌고 정말 오랜만에 모교에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학교가 우습더군요. 그렇게 자퇴를 종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참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던 학교에서 강의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말이죠. 이내 자가용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한 여성분의 얼굴이 보였죠. 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정 교수님이셨죠. 세월이 지났음에도 방부제를 맞은 듯 그 미모는 그대로셨습니다. 다만 너무 못 드셨는지 조금 초췌해져 있었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내 그녀의 통화 음성이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 달에 돈 꼭 보낼게요. 의아했죠. 아무리 시간 강사라고 한들 시급이 꽤 높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서야 아차 싶었죠. 정 교수는 방학 기간에도 월급을 받지만 시간 강사는 받지 못하죠. 그래서 1년에 반년 정도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없죠.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해야죠. 실상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을 간신히 버는 수준인 셈이죠. 그럼에도 지금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으셨죠. 수정씨 교수님의 가족 모두 수정 교수님 한 명만 바라보고 전부 돈을 쏟아 부은 셈이니 말이죠. 수정 교수님은 지금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풀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녀의 옆으로 한 학생이 다가오더군요. 이내 그 학생은 수정 교수님에게 캔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에도 수업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교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 저만한 칭찬이 없죠. 아마 어느 교수에게 하든 좋아서 팔짝 뛸 지경이겠지만 수정 씨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시간 강사는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당장 다음 학기 강의를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한부 인생인 셈이죠. 언제 잘릴지 모르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보내야 하는 신세 말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정 씨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는 휴가를 냈습니다. 마침 학생들 수능이 끝났기에 저도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수정 교수님은 학교에서 일정이 끝나고는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돌리시더군요. 아마 자가용을 타고 퇴근을 하시려는 듯했죠.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은 자가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죠. 이내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2시간에 걸쳐서 집에 도착하시게 되었죠. 예전에는 아무리 작다고 한들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허름한 빌라였죠. 경기도에서 엄청난 외곽 쪽이었기에 출퇴근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녀의 일과는 끝이 아니었죠. 밤에는 취객들을 상대로 대리운전도 하셨습니다. 여자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 텐데도 수정 씨는 꿋꿋이 하셨죠. 정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밤 11시가 된 시점에서야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가용에서 내렸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중무장을 한 채로요. 그녀의 우편함을 들여다봤죠. 거기에는 각종 고지서가 있더군요. 돈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라도 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 문이 끼익하며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내 수정 씨가 저를 보고서는 비명을 지르고서는 안으로 들어갔죠. 어떤 변태의 스토커가 제 집 앞까지 따라왔어요. 이내 안에서 그녀의 통화 음성이 들렸죠. 아마 경찰에 전화를 하는 듯했습니다. 제대로 찍혔죠. 엄청난 낭패였죠. 저는 급히 차에 올라탔죠. 다행히 소득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부모님의 병원의 위치를 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황하신 눈치셨죠. 그야 대뜸 누군지도 모르는 생판남이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당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내 제 얼굴을 보고서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그야 제 얼굴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 팔려 있으니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내버스에 전부 제 얼굴이 붙어 있는데요. 저는 우선 꾸벅 고개를 숙이고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서요.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다행히도 수정 씨의 부모님은 이해를 해주셨고, 이내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수정 씨에게 받은 도움을 설명하고 그걸 지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의 부모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자네가 성공한 걸 수정이나 우리나 알고 있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그렇다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시기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시지 않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학원의 위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죠. 제 학원의 위치는 버스 광고에도 너무 버젓이 걸려 있으니 말입니다. 수정이는 남한테 도움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애니까 말이야. 원래 수정 교수님의 성격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이룬 성취를 중요시한다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절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역경을 잘 이겨내서 확신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수정 씨가 하는 연구 결과는 전부 김보경 교수님이 낼름해가고 김보경 교수님은 정 교수라는 미끼를 인질로 삼아서 계속 수정 씨를 끌고 다니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이죠. 정말 암담한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죠. 이제 김보경 교수님 정도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리고 수정 씨가 하는 연구에 저는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죠. 그것쯤은 제게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는 수정 씨가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수정 교수님의 부모님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하지만 도저히 좋은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와중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죠. 제가 학교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는 건 말입니다. 대신 그걸 조건으로 수정 씨에게 익명으로 후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무조건 받을 테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장 전화를 걸어 학교 측에 강의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그 조건을 말했죠.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저는 이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학교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수정 씨와 김보경 교수님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상당히 수정 씨의 풀은 죽어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당차던 눈빛은 없어진 지 오래였죠. 이번 연구 잘 됐어? 네. 수정 씨가 야간에 대리 운전까지 하며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낸 성과였죠. 그러면 그거 내 교실에 가져다 두고. 이번에도요? 재계약하기 싫어. 정교수 해야지. 그리고 너 연구비 상당 부분이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의 수정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암담했죠. 수정 씨는 계속 저렇게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진행이 될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수정 씨가 돈이 없어서 연구비로 김보경 교수님의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김보경 교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저 멀리서 수정 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저를 보고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변태. 저를 향해 쫓아오시더라고요. 저는 급히 몸을 돌렸죠. 다행히 저를 더 이상 쫓아오시지는 않더군요. 저는 이내 총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들어가니 총장님께서는 저를 보고서는 굽신대기 시작했죠. 예전과 전혀 다른 형국이 정말 웃기더군요. 바뀐 것이라고는 제가 일타 강사가 된 것뿐인데요. 저는 강연을 하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로는 수정 씨의 연구비를 제가 익명으로 후원을 하는 것.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그의 총장님이 씩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수정 씨를 정교수로 전환시키라는 조건을요. 그건 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보경 교수님의 눈치를 봐서 저런 거겠죠. 김보경 교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의 결국 준비했던 서류들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엄청난 거금을 주고 모았던 자료들 말입니다. 무엇을 본다고 한들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돈이 좀 있으시니까 어디 인력사무소에 부탁하셨나 본데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이 서류를 보시고 말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총장이 픽 웃으며 그 자료를 받아들더군요. 분명 그의 말이 맞긴 합니다. 어지간한 인력사무소로는 그 증거를 찾지 못할 테죠. 하지만 제가 고용한 곳은 정말 위에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을 소개받아 엄청나게 거금을 내고 의뢰를 한 곳이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처음에는 평온했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평온하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것까진 알 것 없고요. 이거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다. 차라리 언론에 흘리는 게 더 나으려나.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죠. 엄청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총장님이 무릎을 꿇고서는 말하더군요.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수정 교수님은 정 교수가 되셔야죠. 그게 맞죠. 무척이나 우스웠죠.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저렇게 고개를 숙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저런 총장의 태도도 이해가 가죠. 거기 자료에는 김보경 교수님이 이수정 교수님이 했던 성과를 전부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 폭언과 욕설까지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정 교수라는 직함을 미끼로요. 그걸 총장님께서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형태였죠.
김보경 교수님의 집안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정말 많으니까요. 총장님 입장에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셨겠죠. 이걸 언론에서 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특종감일까요? 아마 온종일 저 뉴스로만 보도될 것이 뻔하죠. 그렇게 되면 이 학교의 이미지 실추도 금방이고 총장님도 결국은 탄핵이 되고 말겠죠. 그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득실을 계산해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이 학교의 총장이 아니다 싶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엄청나게 큰 대자보가 하나 붙었죠. 학생들은 그걸 보더니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수정 교수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설마 잘리신 건가? 교수님 강의 꼭 듣고 싶었는데. 그야 시간 강사가 정교수로 승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상 해임 통보가 대다수였죠. 하지만 수정 교수님은 워낙 학생들 사이에서 신임이 두터워서 모두들 재계약을 못하는 것에 상당히 아쉬울 만했죠. 학생들 모두 탄식을 내지르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말했죠. 뭐야? 수정 교수님 정교수 되셨다고 적혀 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다른 학생들도 못 믿는 눈치였죠. 그야 시간 강사가 정교수가 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무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도 장난치는가 싶어 다가왔지만 이내 대자보에 붙어있는 광경을 보고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뭐야, 진짜잖아? 거기에는 정말로 이수정 교수님의 정교수 전환 소식이 적혀 있었죠. 거기서 끄윽끄윽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죠. 바로 이수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신 듯했죠. 이내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교수님 강의 계속 듣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학생들은 이수정 교수님의 정교수 전환 소식을 엄청난 열의로 축하를 해주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제 학생분들의 바램대로 다음 강의도 할 수 있겠네. 아니,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다행이야. 정말로 너무 다행이야. 그런 광경을 한 사람이 지나가며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당히 예리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도끼를 품은 표정이라는 말이 맞겠군요. 그 도끼 서린 눈빛으로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했죠. 총장실이겠죠. 저는 혹시 몰라서 그녀의 뒤를 따라갔죠.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내 안에서 엄청나게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총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었네. 미안하네. 총장님, 똑바로 설명하세요. 저희 집안에서 받았던 거 전부 도로 토해내기 싫으시면 말입니다. 그의 총장님은 상당히 난처하신 모양이더군요. 그야 당연하죠. 저에게 들었던 걸 그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술 더 뜨더군요. 야, 너 당장 튀어와. 야, 라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멸시의 호칭. 하지만 누구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죠. 저 멀리서 급하게 수정 씨가 이쪽으로 뛰어오고 계셨으니까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어찌나 급하셨는지 바로 안으로 들어가셨죠. 이내 안에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정교수 자리 포기해. 네? 정교수 자리 네가 직접 네 손으로 포기하라고. 그간 네 연구에 전부 내 돈이 들어갔던 거 몰라? 그의 수정 씨는 탄식을 내지르셨죠. 거기 계약서 조항 잘 읽어봐. 계약 위반하면 내가 투자했던 돈 10배로 뱉어내야 하니까. 그의 수정 씨가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어떻게 따낸 정교수 직함인데 그걸 눈앞에서 포기하게 생겼으니까요. 물론 그 위약금을 낼 돈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너희 집안이나 너나 그럴 돈은 없지 않니?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수정 씨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수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야 그 위약금만 해도 몇십억에 달할 텐데 수정 씨나 수정 씨의 집안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정 씨는 시간 강사만으로는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가 없어 야간 대리운전까지 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수정 씨에게 정교수 직함은 너무나도 필요한 직함이었죠. 저는 이쯤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수정 씨가 저를 보고서는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내 집 앞까지 따라왔었던 변태가 여긴 대체 왜? 수정 씨가 목소리를 덜덜 떨며 말하자 그의 총장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죠. 그야 수정 씨한테 그렇게 막대한 돈을 후원하던 저를 보고 변태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만도 하죠. 김보경 교수님도 의외의 인물의 등장에 저를 빳빳이 응시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총장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수정 교수님에게 후원금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지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 교수 자리는 문제 없는 거죠? 그의 총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네, 물론 그렇게 되면 계약에 걸리는 건 없어지니 정교수로 바로 승격이 되긴 할 겁니다만. 제 눈치를 슬쩍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몇 10억 단위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총장님이 벌벌 떨며 말씀하셨죠. 그의 김보경 교수님이 상당히 의아하신 눈빛으로 저와 총장님을 번갈아 쳐다봤죠.
이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신 듯 했죠. 그야 총장님의 반응은 왜인지 제가 몇십억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듯 해보였으니까요. 이내 저를 김보경 교수님은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이내 픽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너 뭔데? 그거 지불할 능력이 있어? 아마 지금 제 허름한 차림을 보고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듯 했죠. 하긴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걸치고 있는 옷들은 전부 동대문에서 몇 천 원짜리들이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 그런 말 절대 못할 텐데 참 재미있더군요.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김보경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계좌번호 보내세요. 지금 바로 입금할 테니까. 허세도 이 정도면 예술이네. 역시나 허세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 심정도 이해가 되긴 했죠. 몇십억을 바로 이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 능력 좋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기둥 서방이라도 한 명 생겼나 봐. 근데 너 기둥 서방한테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겠다. 허세도 상황 봐가면서 부리는 거라고. 능력에 맞게 자기 주제에 맞게 말이야. 원래 작은 개일수록 짖는 법이던데. 뭐? 김보경 교수님은 이내 제대로 긁힌 듯 했죠. 이내 저를 날카로운 눈매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보내. 대신 못 보내면 꽤 재미있는 일이 펼쳐질 테니까 각오하도록 하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평생토록 내가 노예로 굴릴 거니까 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수정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죠. 네 기둥 서방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잘 봐. 누구한테 복종 해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할 좋은 기회일 거야.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뱅킹 어플을 켰죠. 그걸 보고서는 눈을 가늘게 뜨셨죠. 이내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연기를 배워보는 게 어때? 재능 낭비하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진짜 몇십억 한 번에 이체할 능력이 있는 줄 알겠어. 나도 깜빡 속을 뻔했네. 저는 담담하게 김보경 교수님을 쳐다보며 말했죠. 계좌 확인해보세요. 이체했으니까. 김보경 교수님이 피식 웃으시더군요. 네가 뭐라고 몇십억을 한 번에 이체를 하겠니? 허세 하나는 진짜 인정이다. 너 연기자 쪽으로 나가봐. 재능 진짜 충만하네. 그거야 보시면 사실인지 허세인지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의 한숨을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은행 어플을 확인하셨죠. 이내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너 대체 뭐야? 저를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쳐다보는데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었으니까요. 그의 수정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이전과 달리 상당히 공손해진 목소리였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안 하실래요? 그의 수정씨는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침을 꼴깍 삼키셨죠. 이상한 뜻으로 오해하신 듯 했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하신 듯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이내 수정씨는 제 차에 올라타고는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 차 안에서는 상당히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옆에서는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이내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청 익숙한 목소리인데 혹시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뜨끔했죠. 예전 수정 교수님과 알던 앳된 시절과는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최근에 방송이나 광고나 엄청 나가다 보니 제 목소리는 엄청 유명해졌으니까요. 아마 전 국민에게 익숙한 목소리일 게 분명하죠. 그럴 리가요. 이제 내리죠. 네. 수정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상당히 외진 카페였죠. 주변에 사람도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엄청 외딴 곳이요. 수정 씨는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역시나 이상한 걸로 오해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저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카운터 앞에 섰죠. 뭐 드실래요? 저는 제일 싼 거면 돼요. 수정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잔뜩 서려 있었죠. 이내 저는 그 커피들을 받아 들고 2층 테이블로 향했죠. 수정 씨는 긴장감 잔뜩 서린 눈빛으로 의자에 앉아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야 당연했습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태군요. 그 변태가 몇십억의 위약금을 물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 외진 곳까지 데리고 왔으니 말입니다. 저는 수정 씨를 바라봤죠. 예전과 달리 상당히 눈빛이 죽어 있으셨죠. 갖은 세상 풍파를 맞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학습하신 듯했죠. 하지만 제가 빤히 바라보는 걸 수정 씨는 오해하신 듯했죠. 이내 이빨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감수할 테니까 부모님한테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 그에 저는 피식 웃었죠. 우스워요? 제가 얼마나 고심하고 내린 결론인데 돈 많으면 사람의 진심이 웃음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웃지 않고 싶었는데 웃을 수밖에 없었죠. 수정 씨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으니까요. 이
수정 씨의 볼이 점점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죠. 그것마저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마음이 단단히 빼앗긴 상태인 거죠.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수정 씨는 계속해서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정말 조금만 더 하면 폭발할 것 같아 이제는 슬슬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의 수정 씨가 눈을 휘둥그레 뜨셨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니요. 몇십억에 달하는 위약금도 물어주고 어마어마한 연구비까지 후원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니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원하는 걸 말하세요.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답을 주고받았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수정 씨도 이제는 몇십억을 내주고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건가 의심하는 단계였죠. 정말요? 네. 그러자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이내 가방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이내 그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세요. 이게 뭔데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계약서입니다. 그에 저는 피식 웃었죠. 정말 수정 씨다웠죠. 왜 웃는 건데요, 대체? 아니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하죠. 변호사 공증서서 말입니다. 진짜 진심이시군요. 그제서야 수정 씨는 본격적으로 믿으시는 눈치였죠. 하지만 대체 왜? 예전에 수정 씨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아서요. 이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마? 네, 맞습니다. 이내 저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었죠. 그러니 수정 씨의 입이 쩍 벌어졌죠. 너 민호구나? 원래라면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정 씨의 성격대로라면 저에게 빚지고는 절대 못 살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라면 익명의 후원자로 남을 생각이었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선생님을 더 찝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익명의 후원자에게 몇십억의 돈을 받고서 조마조마해서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밝히지 않으면 수정 씨의 옆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었죠. 그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떠났던 사실 말입니다. 20살 차이 노인이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소름 끼치지 않겠냐고. 아무리 정을 떼려고 했던 말이었지만 너무 큰 상처이실 게 분명했죠. 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선생님, 그때 말했던 건. 그의 수정 씨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셨죠. 말 안 해도 알아. 그땐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역시나 제 의도를 알고 계셨죠. 그 뒤로 저희는 정말 많은 말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해서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와중 제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술집이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을래요? 도저히 술을 먹지 않고서는 못 풀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의 선생님도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아, 가자. 이내 저희는 한선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고급진 식당이었죠. 저희는 거기 안에 룸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단둘이 방에 있으니 그 미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죠. 서로가 남녀로 볼 때만 나오는 그런 미묘한 기류 말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신술을 들이켰죠. 선생님도 맨정신으로는 못 버티시겠는지 연신술을 들이키셨죠. 이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가 지불한 위약금이나 후원금은 그냥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한테 빚을 지고 어떻게 내가. 역시나 예상대로의 반응이었죠. 선생님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여기서는 양보할 수 없었죠. 그간 교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썼던 일기들을 보여드렸죠. 그걸 유심히 훑어보시더니 이내 입술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서는 말했죠. 그러니까 꼭 받아주세요. 선생님을 고개를 끄덕이셨죠.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했죠.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옆에 쭉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 저으며 말하셨죠. 제 말뜻을 오해한 듯 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이내 제 표정을 보고 제 의도를 이해한 듯 선생님의 볼도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저희 둘 다 술을 이렇게 왕창 마시지 않았다면 못 견뎠을 겁니다. 늦었지만 저랑 재출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선생님께서 입술을 꾹 다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너랑 20살 차이 나는데 정말 괜찮니? 넌 앞으로 미래가 너무 창창하잖아. 선생님의 말은 맞긴 했죠. 아직 저는 너무나도 젊고 돈도 많죠. 앞으로 젊고 예쁜 여자는 정말 골라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건 어떤 행복감도 주지 못합니다. 다른 걸 다 가져도 선생님과 같이 있지 못한다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죠. 그 말을 하니 선생님께서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하셨습니다. 지금은 술김에 하는 말이니 나중에 술 깨고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연락해. 그러면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수정 씨는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연락을 드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맨정신에도 수정 씨의 옆에 있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지 무척이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연자분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